지금 2026년 에너지 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2022년의 기억 때문에 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착각을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2022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았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매일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던 그때의 불안감 아직도 생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기억이 지금 우리를 아주 위험한 함정으로 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2022년에 통했던 그 공식이 2026년에는 전혀 먹히질 않거든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 두 위기의 본질, 사실 이 지도 한 장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왼쪽에 2022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산 석유,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이렇게 우회를 했죠. 하지만 오른쪽 2026년 지도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그냥 붉게 딱 막혀서 석유 흐름 자체가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 멈춘 거죠.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022년은 공급처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공포, 즉 피어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2026년은요? 공급 경로 자체가 그냥 물리적으로 막혀버리는 봉쇄, 블로케이드의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준점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2022년에는 시장이 그 충격을 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 그래프가 바로 2022년 상황인데요. 전쟁 터지자마자 유가가 확 올랐다가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하더니 다시 2차로 상승하면 이런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충격은 분명히 있었지만 시장이 다른 공급망을 찾으면서 서서히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2022년 위기는 석유 총량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공급망이 재편된 거였다는 사실. 그래서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고 진짜 최고점은 전쟁 터지고 무려 4개월이나 지나서야 왔다는 거죠. 네, 그게 2022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죠. 훨씬 더 위험한 2026년의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만의 아주 좁은 입구인데요.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0%, 하루에 약 1,600만 배럴이 이 단 하나의 길목을 지나갑니다. 만약 여기가 막힌다. 이건 그냥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막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충격의 규모는요, 2022년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잠재적인 공급 충격이 무려 17배에 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길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 그래프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에 저 완만한 곡선과는 달리 2026년에 붉은 선은 보세요. 거의 수직으로 치솟죠. 왜? 공급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그 물리적인 마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단 일주일 만에 유가가 35%나 폭등해버린 겁니다. 속도, 강도, 모든 게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2026년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걸까요? 그 구조적인 차이를 제가 3가지 핵심 요소로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급 충격의 본질이 다릅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 대신에 중국이나 인도로 우회해서 팔렸죠. 그래서 전체 공급량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6년은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그 물량이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재고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죠. 여기에 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왼쪽처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서 어느 정도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근데 진짜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2022년 위기를 막아냈던 그 핵심 방어선, 미국의 전략 비축유 SPR이요. 그때 대규모로 방출하는 바람에 지금은 30%나 줄어들었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비상금이 거의 바닥난 셈입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는 성공적이었던 투자 공식이 2026년에는 왜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흐름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2022년에는 유가가 오르니까 원유를 가공해서 얻는 이익, 즉 정제 마진이 폭발하면서 에너지 섹터 전체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그게 바로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를 동시에 불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특정 분야의 호황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되는 거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MSCI의 분석을 보면요. 유가가 35% 급등하는 에너지 쇼크가 왔을 때 전세가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가 13%나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위기가 단순히 특정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위기가 어떤 경로로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3월에 공급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고 4월에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치솟고 그러다 5월, 6월이 되면 이제 실제 주유소나 공장에서 기름이 부족하구나 하고 체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월쯤 아마 대규모 정책 개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그럼 유가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가장 좋은 건 외교적으로 빨리 해결돼서 90달러 선에서 막는 거고요. 분쟁이 좀 길어지는 중간 시나리오는 110달러 선. 그리고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15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간 시나리오만 현실화돼도 우리 경제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핵심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2022년처럼 에너지 주식으로 돈 버는 호황기가 아니라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라는 거죠. 둘째, 그래서 공격보다는 방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유가 150달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험이 됐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이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하방 리스크는 2022년보다 훨씬 깊고 넓게 전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위기는 특정 자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2022년의 성공 경험이라는 그 낡은 지도는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이 위기의 바다를 항해하시겠습니까?